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천원금 1억 직접 받으셨습니까? 네, 돈 받고 김경 공천에 도움 준 사실 있으십니까?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이건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그거는 뭐 의원님이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네, 강선우 의원,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1억 원 수수 문제를 논의하는 조금 전 들으신 그 대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에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뇌물죄를 수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즉시 반환 조치를 했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나는 원칙을 지켜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돈을 언제 반환했는지 시점은 뇌물죄의 영득이사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즉시 반환했는지 실제로 김경 시의원의 주장대로 수개월 있다 반환했는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해서는 해명이 다소 빠진 점이 있고요. 실제로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사건은 정치인들은 받지 않았다 또는 전달책에 의한 사고이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다수 보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도 나는 받지 않았다. 사무국장이 받았고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네,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오늘 오전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김병기 의원이랑 했던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살려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칙을 지켰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당시에 녹취록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내용과 또 그 구체적인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당시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보좌관이 돈을 받았고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면서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 자체를 뒤늦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또 살려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했었습니다. 물론 정치인의 입장에서 조그만한 그런 흠결 역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정치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급할 수는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의심이 어느 정도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 사건의 경과를 봤을 때 이 관련자들 김경시 의원이라든가 혹은 남모 당시 사무국장의 이야기들이 지금 강선우 의원의 그런 주장과는 또 사뭇 배치되는 부분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종합을 했을 때 충분한 해명이나 혹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는 원칙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정말 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또 의혹이 더욱 커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 경찰 입장에선 이른바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이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세 차례 조사를 끝냈고 각각의 주장과 진술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중에 강선우 의원과 불일치되는 사실과 관련해서 어느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지 그리고 이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물증과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얼마나 합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무국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 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치된 사실관계는 하나입니다. 3명이 이 1억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한 점이 이제 확인이 됐고 1억 원은 받았다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 이걸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군지 돈을 달라고 한 주체가
문제가 있는지,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이것을 보관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보관의 일시가 즉시 반환했던 것인지 또는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반환했던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뇌물죄의 양형에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이 영득이사가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액수이고 또 먼저 요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돈을 받고 수뢰 후 부정처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행사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이다 보니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후 사정에 맞게 상황을 재현할 정도로 1분 단위, 10분 단위 돈을 받은 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떠한 경위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돼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눈물로 지금 읍소하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받았고 내가 받을 의사 없이 받았고 내 직원이 받은 걸 알았다면 보통 뇌물의 어떤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즉시 반환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즉시 반환한 것들을 증거로 남기거든요. 그런 증거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김경시 의원이 1억 원을 주면서 모처의 1억 원에 대해서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을 녹음, 녹화 또는 이 과정들을 기록해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주장과 지금 강선우 의원의 어떤 주장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것 같습니다. 1억 원이 오간데 관여한 인물이 3명인데 지금 각각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제 경찰 수사가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시간 벌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일단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당시에 제기됐던 그런 비판이 이 세 사람이 혹은 뭐 두 사람이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경시 의원이 귀국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사이에 기존 주장과는 그런 번복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강선우 의원과 말맞추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봤을 때는 서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걸 봤을 때 이 기간 동안 말을 맞췄다라고 비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여전히 비판이 가능한 부분은 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줬다. 이게 수사기관의 그런 잘못이다라고 비판한 것은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그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강제 수사가 돌입되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었고 김경시 의원의 예로 들자면은 뭐 각종 전자기기 등을 뭐 숨기거나 혹은 이런 메신저 같은 것들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그런 것들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이 사안의 민감도나 중요도를 따졌을 때 빠르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소실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 늑장을 부렸다 혹은 상당히 수사에 그런 지형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는 비판은 조금 피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3자 대질 신문 가능성도 있을까 싶은데 근데 3명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대질신문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술로서 대질신문 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제 그 자리에서 돈을 받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알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뇌물수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의 어떤 물건을 받아서 차에 이동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그게 돈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회피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예. 가 의원이 예를 들면 가정에서 사무국장과 공모해서 1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건 사무국장이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할 각각의 허위 진술의 동기가 굉장히 많은 사건인 만큼 세 사람을 모두 불러서 대질신문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수사기관이 진술로서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물증과 그날의 동선 그리고 실제 1억 원을 받았다면 보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보관했다가 이걸 반환하는 전달 경위와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이걸 누구에게 반환을 했고 언제 반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그러한 어떤 동선을 확보하고 그와 관련한 물증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대화를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